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 리스트 영역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미지를 잘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이미지고 어떤 것이 이미지 아닌지를 우선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이미지에 현재 그 디자인에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상품의 이미지들이겠죠. 각각 상품의 이미지들이 이미지를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트 모양도 이미지로 잘라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품 이미지를 어떻게 잘라야지 좀 제대로 자르는 방법이 될까요? 가끔 일 작업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발을 자를 경우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딱 맞게 보다 영역에 맞게 이만큼을 자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자르게 되면 나중에 실제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이미지를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발 사이즈를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이 김 사이즈가 이미지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이 사이즈는 또 더 다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나중에 쇼핑몰에 직접 관리를 할 때 보통 상품이죠. 이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지정된 사이즈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품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사이즈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일한 사이즈로 올려야 되는데요. 동일한 사이즈라는 것은 우선 지금 보기에는 이 선 안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선, 검정색과 이 회색 선, 이 안쪽에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제작을 하는데 정사각형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상품 이미지는 정사각형으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마켓 툴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사각형이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 374 사이즈거든요. 앞으로 이 사이트의 관리자가 이미지를 올릴 때 가로 사이즈 374, 세로 374에 이미지를 올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안에 이미지의 공백들은 관리자가 올릴 때 이게 따로 여백을 둔다던가 또는 꽉 채게 올린다던가, 그거는 사이트 운영함에 따라서 좀 알아서 정해야 될 규칙인 것 같고요. 우리 제작자 입장에서는 모든 상품의 이미지가 동일한 사이즈로 올라가게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썸네일이죠. 이 상품의 썸네일 사진은 374 사이즈로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진이기 때문에 JPG로 올리셔야 되고요. 대부분 JPG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도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스 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데요. 하시는 방법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필요한 이미지만 그때그때 잘라서 저장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이 하트 이미지는 이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는 이 빈틈이 없게 바로 이게 딱 맞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사이트 용량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죠. 이미지를 이렇게 딱 맞게 자르게 되면. 지금 위에 딱 맞게 자르지, 이렇게 이미지대로 딱 자르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럼 이미지를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3개 자르고, 그리고 하트 이미지 하나 잘랐죠. 하트는 계속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잘라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HTML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HTML 들어가기 전에 그 CSS를 두 개로 연결을 했습니다. 기존처럼. 우선 default.css라고 해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CSS를 하나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style.css는 여기서 바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제가 바디에 안쪽 여백 패딩 50픽셀 넣어놓은 이유는 이 영역이, 디자인 영역이 이 브라우저에 다 닿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넣어놓는 겁니다. 자, 웹폰트에 나눈 곳이 연결시켰고요. 자, 그럼 HTML을 보게 되면 우선은 세 개를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코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세 개 다 모두 동일한 패턴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딱 한 개만 제작을 하고 그 뒤에 복사 붙이기로 제공을 하고 다른 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어떠한 형태로 마크업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계속 크게 생각하면 이 리스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상품이 계속 리스트 형태로 반복되는 건데 그 리스트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있지 않은 리스트, 바로 UL이죠. UL-li로 해서 총 3가지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한 개만 만들도록 하고요. 이 리스트 안에서 따로 상품을 마크업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형태 마크업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의형 목록 중에 하나인 정의형 목록이죠. 정의형 목록으로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의형 목록의 제목인 DT, 상품명이죠. 상품명이 DT고, 그리고 그 상품명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품 가격, 그리고 몇 분이 구매했는지, 몇 분이 위시리스트로 갔는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미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마크업 할 때는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순서대로 위에부터 아래로 마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마크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웹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목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 하나의 컨텐츠를 봤을 때 제목이 먼저 마크업이 돼야 되겠죠. 이 제목이라는 것은 상품명이 제목이 되고 상품명에 대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정의형 목록으로 하나를 할 수 있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컨텐츠 블록, 어떠한 컨텐츠 제목에 해당되는 H2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목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하면 되겠죠. 내용은 P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되고 div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 정의형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순서형 목록 안에 정의형 목록이 있고요. 정의형 목록은 DTDD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제목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제목은 바로 상품명이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오겠죠. 자, 상품 이미지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상품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 대체 텍스트는 우선 이 상품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이미지가 상품명에 대한 설명하는 이 제품명인데 이 제품명 자체가 위에 써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따로 대체 텍스트를 넣는 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중복된 설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체 텍스트는 빈 알트 값으로 해서 이 화면 나눠기가 읽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 제목 하나로만 모든 걸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써야겠죠. 6,900원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한 개수와 위시리스트의 개수인데 옆으로 같이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배경색과 위에 선이 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DD 안에 나눠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 안에다가 하나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div 뭐 두 개로 작업을 해보죠. 첫 번째는 77개 구매로 넣고요. 다음에는 하트하고 찜이 되겠죠. 자, 하트는 배경 이미지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img 요소로 넣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HTML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쇼핑몰이 제작이 되면 클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거, 우선 상품명을 클릭을 하겠죠. 상품명을 클릭하고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매는 따로 링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링크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링크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애매한 것들은 따로 기획자와 협의를 하면서 이게 과연 기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스토리보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우선은 스토리보드와 기획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링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링크를 넣고요. 자, 밑에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다 넣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목, 그리고 내용 이렇게 있는데, 이제 CSS를 들어갈 거거든요. 자, CSS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 밑으로 간다는 거죠. 우선 그 나중에 작업이긴 하지만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은 이 큰 사각형부터 테두리 사각형을 할 텐데, 지금 보면 테두리 사각형이 한 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두 개는 회색이 돼요. 이런 패턴이 나온 이유는 이 검은색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들이 기본 리스트에 해당되고, 이 검은색에 해당되는 것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떠한 표현인 거죠, 디자인적으로. 자, 그럼 기본 사각형인 이 회색 사각형을 만들고, 그리고 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을 넣기 전에 박스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잴 때도 그 선 안쪽으로 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 안쪽으로 재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가로 세로 준 만큼 그 선을 같이 재게 되면 가로 세로 주고, 그리고 선을 또 1픽셀 줬기 때문에 각각 가로 세로 2픽셀씩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박스 모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빼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안쪽에 미리 재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서리를 조금씩 마켓틀로 재게 되면 가로 세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374, 501 픽셀이네요. 374, 501 픽셀인데 현재 지금 전체 클래스를 주지 않았네요. 바로 이 한 페이지에는 그 UL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실제로 사이트를 제작하면 그 UL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컨텐츠마다 특정 클래스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소 선택자만으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라는 다른 이름을 줘서 그 클래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따로 클래스명을 주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명을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 보죠. 자, 가로 세로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 있었습니다. 자, 미리 기입을 해 놓고요. 자, 가로 세로 값은 374에 501 374에 501 픽셀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선이죠. 선은 1픽셀의 선인데 색상이 다음과 같은 색상이 되었습니다. 자, 가로 세로에 선을 주었고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선이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요. 위로 현재 이 DD죠. 이 DT고
HTML을 다시 보게 되면 DTD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볼 때도 제목과 내용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미지의 이 실제 원본 이미지에서는 내용 제목 순이죠. 그럼 내용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로 올린다, 강제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지션을 활용합니다. 포지션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 글씨가 할 텐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게 되면 한번 같이 코드를 치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포지션 앱솔루트 올려야 되는데 전부 다 DD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 선택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클래스를 줘서 img라는 클래스를 주고 한번 앱솔루트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img죠. 그냥 img라고 하시게 되면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를 의미하는 점을 붙이셔야 되고요. 앱솔루트 왼쪽 위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로 넣었는데 현재 이미지가 이 박스 안에 없고 이 브라우저에 바로 붙어 있죠. 이 브라우저에 붙어 있는 이유는 중심 좌표가, 이 기준이 되는 좌표가 바로 앱솔루트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대한 좌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중심 좌표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중심 좌표는 전 요 li겠죠. li 또는 dl일 겁니다. dl 또는 li가 중심 좌표가 되면 각각의 dl 또는 각각의 li에 대한 좌표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우선 dl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l이 기준점이 되는 좌표, 바로 렐러티브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안에 딱 맞게 들어가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글씨가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앱솔루트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다 텍스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들을 밑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텍스트가 이 밑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공중에 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미지는 배경이 투명이 아니라 흰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린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되기 위해서는 여백을 이만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백을 여기까지만 주도록 할 거예요. 위에부터 여기부터 이곳까지 좀 축소해서 보면, 이곳부터 이곳까지 여백을 위로, 안쪽 여백이죠. 패딩 탑을 이만큼 줘서 글씨들이 전부 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4픽셀만큼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DL에다가 여백을 주고요. 위로 374픽셀 준 다음에 이미지 바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 여백인 패딩 위에 떠 있는 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DT, DD에 대한 설정을 해볼 텐데요. 우선 DT죠. DT의 위에 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이 있고 밑에 여백이 이렇게 밑에 텍스트가 있는데, 우선 이만큼 높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줄간격을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줄간격을 주고 높이를 주고 줄간격을 주면 현재 설정된 이 높이만큼의 텍스트가 가운데로 오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쇼핑몰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텍스트 전부 다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 제품명이 한 줄이 될지 두 줄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상품에 따라 각자 달라지니까 제목들이. 그래서 이 위아래로 이렇게 여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줄간격을 주게 되면 이만큼의 줄간격 하나, 그 다음 줄은 이만큼의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위아래 여백을 주게 되면 H2에 DT죠. DT에 위아래로 여백을 주게 되면 위로, 아래로,
그럼 이 텍스트가 두 줄이 될 때도 여백은 계속 존재를 하고 줄 간격도 적당하게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DT에다가 위에 선도 주고 위아래 여백도 주겠습니다. 자, 여백은 11픽셀 14픽셀이네요 11에 14에 선색은 이거네요 11에 14. 자, DT죠. DT의 여백이 11에 14가 되고 선이 위로 있죠. 그래서 위아래 여백과 위로 선을 줘 보았습니다. 자, 적당하게 떨어져 있고요. 자, 왼쪽에도 여백이 있죠.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한 줄은 제공이 될지 몰라도 두 줄부터는 들여쓰기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왼쪽 여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여백은 텍스트도 있고 이 제목도 있고 텍스트도 있는데 같이 왼쪽에 주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 문제도 있고 아래에도 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DT 따로 왼쪽 여백, 이 텍스트 따로 왼쪽 여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DT의 왼쪽 여백 10픽셀 주도록 할게요. 자, 좌우 공통되게 10픽셀을 줄게요. 나중에 텍스트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 글씨가 현재는 없지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줄이 된다면 이쪽에 글씨가 딱 붙는 건 육안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균등하게 좌우 10픽셀씩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좌우, 아래죠.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고 선도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으로 들어갔고요. 클릭도 잘 되죠. 자, 다음에 가격표입니다. 가격. 자, 가격도 마찬가지로 DD, 전부 다 DD죠? 그렇기 때문에 DD마다 각각 클래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라이스라고 클래스를 주고 프라이스에 대한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디자인을 넣어 볼게요. 자, 우선 글씨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글씨는 21픽셀에 좀 볼드하고요. 그리고 컬러가 있습니다. 21에 볼드. 자, 폰트 사이즈는 21이고 컬러는 이렇고요. 좀 굵다고 했죠? 폰트 웨이트 볼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텍스트 잠깐 빠뜨렸는데 링크 텍스트도 잡아볼게요. 16픽셀의 색깔은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 A 요소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16픽셀의 색상 직접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색상과 크기 전부 다 바뀌었고요. 자, 왼쪽으로 동일하게 여백이 들어갔죠. 10픽셀 위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가격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10픽셀이 제공이 되겠죠. 자, 이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매 개수와 찜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면 맨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과 이 차이가 있죠. 이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가격표 아래 바로 여백을 이만큼 주고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상품명이 두 줄이 됐을 경우 그럼 가격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만큼 글씨가 두 줄이 되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또 여백이 또 달라져요. 그럼 그때그때 여백을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아래에 붙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지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DD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으로 해서 꽉 차게, 면이 꽉 차게, 그리고 위에 선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포지션과 배경색 그리고 선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색이고요, 선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DD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 바닥 부분을 따로 버텀이라는 단축어인 BTM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자, 그러면 BTM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아래에 붙이는 거죠. 포지션 애플루트 왼쪽 밑으로 붙게 되고요. 이 DD이기 때문에 이 DL에 대한 중심 좌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중심으로. 자, 선이 위로
붙게 되고요. 자, 배경색이 이게 선이네요. 자, 배경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밑으로 하니까 위에 붙어버렸어요. 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DL에다가 중심 좌표를 줬어요. DL에다가. 자, DL은 현재 크기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죠. 단순히 위로 374픽셀입니다. 세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나 인라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로가 100%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위로 계속 제작하고 위에 패딩 주고 이 DD 주고 DD 줬으면 당연히 DL의 높이는 이만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좌표를 DL이 아니라 LI에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LI는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세로가 충분히 바닥까지 되어 있고 외곽선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죠. 이 크기에 대한 바닥에 붙어야 된다. 그럼 이 크기를 지정되어 있는 LI의 바닥에 붙어야겠죠. 자, 근데 제가 클래스를 좀 잘못 줬네요. 선택을 잘못했네요. UL에 대한 클래스를 줬는데 LI에다가 LI의 가로 세로를 줘야 됩니다. LI에. 그러면 이렇게 만족을 해야겠죠. 어차피 보이는 화면은 같지만 나중에 표현할 때 좀 달라지거든요. 자, LI에 넣고 중심좌표를 그냥 렐러티브를 바로 LI에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닥에 붙게 됩니다. 이미지는 여전히 위에 붙겠죠. LI의 크기나 DT의 크기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세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구매 횟수와 찜의 개수에 대한 것들이 밑에 붙기 위해서 LI에 준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DD 같은 경우에는 블록의 속성을 가진 요소예요. 근데 가로가 100% 상태가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앱솔루트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에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가로값이 인라인 요소처럼 그 안에 있는 요소 크기만큼 가로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100%로 늘려서 이 전체 박스 크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가로 사이즈를 100%로 놓아서 딱 맞추고요. 자, 그 다음 디자인을 보게 되면 77개 구매, 찜 21개 이렇게 해서 글씨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크업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각각 박스가 동일하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각각 나눠 갖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DIV로 했죠. DIV는 블럭의 속성을 가진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블럭의 속성을 가진 요소를 좌우측으로 배치하고 싶다. 플롯이죠. 플롯. 자, 그러면 BTM 안에 있는 DIV를 플롯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다 붙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 사이즈가 50% 하게 되면 각각 반씩 나눠 갖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반반씩 나눠 가진 거에 대해서 각각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높이와 줄 간격을 좀 주겠습니다. 위아래 여백을 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텍스트를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줄짜리 텍스트를 줄 간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높이 30에 줄 간격도 3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30에 줄 간격도 동일하게 줘야만 글씨가 정 가운데로 오겠죠. 자, 글씨 크기와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2픽셀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자, 폰트 사이즈 12픽셀, 색상 바꿔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안 바뀌었죠? 링크가 들어있어서 안 바뀝니다. 그러면 div 안에 있는 링크를 따로 잡아줘서 색상과 폰트 사이즈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젠 거의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될 텐데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지금 찜의 개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늘리게 되면 가운데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찜의 개수에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배경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배경을 넣고, 자, 왼쪽으로 좀 움직여 볼게요.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는 제가 임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 60픽셀 정도. 자,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자,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제가 A에 줬죠. A에 주게 되면 바로 이 찜 앞에서부터 60픽셀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초기화를 해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트도 잘리고, 그럼 링크를 또 위로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 여백이나 드레스를 줘서 텍스트도 늘려야 되고, 여러가지 좀 복잡합니다. 배경을 넣기에는. 자, 그렇다고 div의 배경을 주자니 얘한테 div의 클래스 따로 줘야 되고, 왼쪽으로부터 또 이만큼 계산해야 되는데, 글씨가 늘어나면 배경도 또 그때그때 또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div의 배경을 주는 건 좀 그렇고요. a의 배경을 주더라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떻게 복잡한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으로 0, 그냥 레프트죠. 자, 왼쪽으로 그냥 붙어있게 하고요. 이 링크의 크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div의 크기를 줘가지고 지금 얘가 가운데 정렬된 거지만 찜이라는 글자가 찜이라는 글자 안에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좀 잘려요. 그래서 A의 크기를 좀 주겠습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A의 크기를 주고 높이를 다시 늘려서 줄간격 다시 줘서 중복되게 해서 A 크기도 이만큼 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밀려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럼 텍스트가 이만큼 밀려야 돼요. 밀리려면 왼쪽으로 A의 여백을 좀 줘야 됩니다. 여백을 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줄간격과 패딩이 있거든요. 자, 저는 패딩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3픽셀. 자, 그럼 왼쪽으로 23픽셀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코드가 꽤 생겨나게 됩니다. 이 높이도 이렇게 줘야 되고 따로따로 줄각도 따로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배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 만들어줘야 되고, 글씨와 배경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걸 띄우기 위해서 또 왼쪽으로 패딩을 줘야 되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해서 밑으로 좀 두고요. 자, 다른 방법을 좀 넣어 볼게요. 우선은 글씨 색깔과 컬러는 유지가 돼야겠죠. 자, 다시 초기화 시켜서 글씨만 나오게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CSS를 쓰지 않고 이미지를 넣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앞에다가 한 줄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하트를 넣고요. 물론 대체 텍스트를 필요 없겠죠. 대체 텍스트는. 왜냐하면 찜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이 이미지의 이 하트라는 이미지 자체가 찜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로 넣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미지만 한 줄만 넣으면 이 불필요한 그 이상의 코드를 덜 넣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백을 지금 4픽셀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4픽셀로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4픽셀 떨어뜨리겠습니다. 패딩을 주면 떨어지겠죠. 자,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사실 한 개 더 있긴 한데 애프터를 이용해서 왼쪽에 패딩 주고 앱솔루트 날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좀 코드 낭비이기 때문에 주로 배경으로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 요소로 바로 넣는 방법이 좀 간결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우선 마우스 올렸을 때 한번 해봐야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테두리 선이 생겼어요. 검은색으로. 그쵸? 자, 마우스 올렸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li에 마우스를 올려보죠. 왜냐하면 li에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li에 호버 하겠습니다. li에 호버를 해서 이 선색이 바뀌게. 자, 보더 컬러죠. 보더 컬러가 무슨 색깔로 바뀌는지 색만 바꿔주면 마우스를 올릴 때 바로 색만 바뀌겠죠. 이렇게. 자, 호버가 링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소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클릭은 이미 이 두 군데에서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li의 색만 바뀌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다른 코드들 이 코드를 다른 걸로 복사를 해서 이미지만 좀 바꿔주고 이 사이의 여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li만 계속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밑으로 똑같이 다 붙게 되죠. 자, 이미지를 각각 좀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랑 텍스트 두 번째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가격 따로 넣어주고 구매 개수 넣어주고요. 그리고 개수 넣어주고. 자, 이미지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상품명 바꿔주고요. 가격표, 개수, 찜 개수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것만 이제 각각 바뀌게 되죠. 그대로 유지가 다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컨텐츠를 옆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죠. 자, li들이에요. li들. li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죠.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옆으로 붙이기 위해서 쓰는 것 바로 플롯 레프트죠. 자, li에 바로 플롯 레프트를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다 붙었고요. 각각 여백을 주면 되겠죠. 여백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20픽셀이네요. 자, 선 바깥쪽이죠. 그러면 마진이 들어갑니다. 20픽셀 밑도 20픽셀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만 이렇게 20픽셀을 줘서 각각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상품이 위로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마진을 줬잖아요. 마진 20, 20,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사이즈보다 오른쪽에 20픽셀이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여백을 준 것도 있거든요. 전체 여백을 잠시 좀 줄여볼까요? 줄이면 얘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마지막에 20픽셀이 있어서 그래요. 오른쪽 20픽셀. 이거를 보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좀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CSS만 좀 보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가로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요. 전체 가로 사이즈가 자, 이만큼이죠. 현재 이만큼에 대한 가로 사이즈보다 20픽셀을 더 주면 됩니다. 자, 지금 1168이니까 1188 정도의 가로 사이즈를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게 여백이 다 이쪽이 전부 다 동일한 여백인데 뚫고 나가죠. 뚫고 나가서 이렇게 3개씩 보여질 수가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마진 레프트로 해서 더 제거를 시키게 되면 20픽셀 정도 나오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왼쪽 이게 적당한 수치로 10픽셀 정도 해서 하면 적당한 양의 여백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사이즈와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하게 되면 반대 방향 그 왼쪽 방향으로 해서 더 당기는 형태거든요. 마이너스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3개 리스트에 4개 리스트가 되면 플롯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핑몰 컨텐츠 리스트, 쇼핑몰 상품 리스트 영역을 한번 제작해 보았고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선은 상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스트이기 때문에 비순서형 목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테이블로 제작을 했었지만, 근래에는 그 테이블의 의미가 그런 데이터에 대한 단순히 레이아웃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 접근했을 때 ULLI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H 요소와 다른 요소로 만들던 아니면 정형 목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링크를 좀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 이미지와 상품명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 패딩을 줘서, 이만큼의 패딩을 줘서 패딩 위에 이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딩을 DL에 주고 이미지를 위로 올린 것이죠. 자, 다음에도 바로 이 유동적인 컨텐츠라는 걸 의식을 하고 좀 제작을 하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 이미지의 크기를 자를 때도 바짝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직접 비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의 조건만 제시를 해야지, 그때그때 조그맣게 자르고 그 어떠한 픽셀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복잡한 요청을 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를 넣더라도 그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이즈를, 규격 사이즈를 주면 좀 더 관리하는데 좀 좋겠죠. 그리고 글씨가 이 상품의 제목이 디자인은 한 줄일지는 모르지만 맥시멈 두 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줄, 세 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구매 개수와 찜의 개수를 바닥으로 아예 앱솔루트로 해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이 여백을 그 높이와 여백을 주는 게 높이와 중간격을 줘서 단순히 글씨를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여백을 줘서 두 줄, 세 줄이 되더라도 글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